여러분에게 소비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소비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 오늘 입은 옷, 출퇴근길에 듣는 음악이나 방송, 또 주말에 즐기는 취미, 그리고 쉼을 위한 여행과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활동이 이 소비와 연결됩니다. 소비 내역이 곧 자신의 정체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소비 수업은 소비 현상에 대해 인문사회학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직관적이어서 소비에 관한 강의를 대학에서 듣는 느낌을 줍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현대 소비 사회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는 윤태영 교수가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해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는 왜 소비하고 어떻게 소비하며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어서 소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인 유행, 공간, 문화, 사치, 젠더, 패션과 같은 11개의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키워드를 따라가다 보면 소비의 본질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소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유행.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행을 소비합니다. 유행은 새로운 것을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소비의 세계로 유혹합니다. 유행을 단순한 패션이나 돌고 도는 트렌드라고 보는 시각은 협소합니다. 유행의 발생이나 전파 방향을 보면 유행은 본질적으로 변화의 속성을 가졌습니다. 낡은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따라서 유행은 자본주의의 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행은 소비의 촉진제이자 동시에 계급적 차이를 드러내주는 양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행의 역할은 습관적인 소비를 통해 이미 포화 상태의 시장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새로운 시장을 여는 소수의 주체는 차별화를 원하고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는 다수 대중은 모방을 통해 유행의 선도자를 따라잡고자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유행은 이질적이거나 희소하거나 또 가격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따라잡으면 그 유행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유행의 상류층은 다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서 멀어지고 유행의 하류층은 또 뒤쫓아갑니다. 차별화를 추구하는 개성과 균등화를 통한 모방이 반복하는 셈입니다. 저자는 유행의 속성이 계급적 차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유행은 그 격차를 만드는 요인인 것이죠.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유는 유행의 계급적 차이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계급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소비는 새로운 계급적 차이와 질서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계급적 차이는 소비를 통해 더 은밀하고 내밀한 방식으로 강화된다. 즉 균등화와 차별화, 그리고 계급적 차이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며 소비하고 또 소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백화점에서 유행하는 명품을 소비하면 상류층이 되는 것일까요? 비싼 물건은 돈을 모아서 살 수 있지만 개인의 취향과 안목은 긴 시간 축적이 필요합니다. 피에르 부르디유는 이것을 문화 자본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문화 자본은 고급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이나 취향을 말합니다. 오랜 시간 축적되어 체화된 교양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벼락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전통 부자를 만나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고 스테이크를 함께 먹었는데요. 둘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미각의 경험에 대해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 흘러나오는 바흐의 푸가를 듣고 또 로비에 걸린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보는 예술적 안목을 함께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벼락부자는 문화적 교양까지 학습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문화적 취향의 차이가 바로 계급적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부르디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현대사회 소비가 지향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이 상류 계급은 그들을 쫓아오는 중하류 계급과의 구별짓기를 위해 사치품이 아닌 그들만의 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선다고 했는데 이미 상류층은 돈을 벌고 쓰는 행위에서 문화 자본인 교양으로 이동하여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에 대한 소비가 결국 계급적 차이를 만든다는 주장은 다소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에 대한 소비는 어떨까요? 현대인의 육체는 투자의 대상이자 자본이 된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는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가장 고유한 것이었는데요. 요즘 우리는 성형과 몸개조 프로젝트를 위한 소비가 어느 때보다 증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차별화되지 못하고 모방 가능해진 몸과 외모를 갖는 것뿐 아닐까요? 육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변했습니다. 과거처럼 주어진 몸 그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개조의 대상으로 말이죠. 실제로 이미 많은 사람이 흠모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욕망하고 또 소비합니다. 육체가 현대 소비 사회의 소비 문화로 편입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몸을 가꾼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남들이 보는 이상적인 몸에 집착해서 자신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러워합니다. 저자는 유명한 배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오드리 헵번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젊었을 땐 아름다운 배우였는데요. 사진 속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성형과 화장으로 늙었지만 팽팽한 피부를, 오드리 헵번은 자연스럽게 주름졌지만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무엇이 아름다움인가? 아름다움과 몰개성 사이에서 우리의 육체를 위한 소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이번에는 소비는 곧 구별짓기라는 소비의 관점을 벗어나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공간과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와 백화점은 현대인을 탄생시킨 대표적인 공간과 장소입니다. 이 둘은 소비 주체인 현대인들을 위한 일종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 파리는 19세기 모더니티의 수도라 불리며 현대인의 공간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언급됩니다. 중세 도시였던 파리에 고층 건물, 고급 레스토랑, 대형 백화점이 들어섰고 변화된 도시의 거리를 누비는 현대인들이 이곳에서 탄생한 것이죠. 현대시의 창시자인 보들레르는 파리의 도심을 거니는 현대인들을 플라뇌르, 즉 도시 산책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걷기의 역사를 쓴 레베카 솔릿은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방법은 걷기라고 정의합니다. 즉 걷기를 통해 도시를 유영하는 현대인들은 새로운 볼거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로수길과 같은 핫플레이스를 걸으며 백화점에서 소비하면서 욕망을 충족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소비 수업은 소비라는 프리즘을 통해 현대 사회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소비는 앞서 이야기한 유행, 문화, 육체, 공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광고, 젠더, 패션, 취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빛깔로 표현되는데요. 매일 눈앞의 광고와 마케팅에 끌려서 어느새 새로운 소비를 하고 있는 우리는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책에서 인문학자들의 반가운 이름과 만납니다. 저자는 진메를 비롯해 막스 베버, 베르너 존바르트, 발터 벤야민, 보들레르와 구별짓기의 저자인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 등을 소환했는데요. 이미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이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기저를 이루는 사상과 행동 양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이 이면에 결국 구별짓기가 있다는 점, 결국 소비의 본질은 계급적 차이와 구별되고 싶은 욕망을 향한다는 사실, 그리고 봉건주의 시대나 자본주의 시대나 인간은 계급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의 프리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사회와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시적이고 중독적인 소비보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소비에 대한 고찰이 소비 수업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고 계신가요?